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분들 지원금 4인 가구 100만원 받으시는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 어제 차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대로 진행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정책을 발표하면 중간에 여론들을 수렴하면서 많이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아마 발표를 했기 때문에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날 뭐라고 했냐면 24일부터 저소득층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지급 시기를 당기겠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버스 기사, 문화예술인들의 기간도 당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급을 하고,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는 8일부터 지금 신청해서 다음 주 월요일 13일부터 지급을 할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법인 택시하고 버스 기사도 24일, 문화예술인은 30일부터 당겨서 다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는 200만원 지원받죠. 원래는 1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추가돼서 80만 명이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법인 택시나 전세버스, 버스 기사분들은 1인당 원래 200이었는데 100만원 추가돼서 300, 16만 1000명이 받을 계획이고요. 문화예술인들도 1인당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100만원이 더 추가돼서 200만원이 되면서 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 기후 민감한 계층인 118만 저소득 가구에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17만 2천원, 예전에 4만 5천원보다 더 많아진 17만 2천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227만 저소득 가구 중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생계나 의료기부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 100만원, 그리고 주거나 교육급여, 그리고 자상의 한부모는 최대 75만원, 이건 4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했고요. 원래 재산 기준도 원래는 4인 가구일 때 933만원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11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주거용 재산 공제도 대도시 6900, 중소도시 4200, 농어촌 3500 재산 기준에서 공제를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 기준이 완화가 많이 됐거든요. 완화 지키면서 지원 대상이 12만 명으로 확대되고, 그리고 4인 가구일 때 131만원이었는데 154만원으로 인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 단가가 원래는 가구당 12만 7천원이었어요. 근데 4만 5천원 늘어난 17만 2천 명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후 민감 계층인 29만 8천 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은 기후 민감 계층이 87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12만 7천원씩 지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29만 8천 가구가 추가되고 4만 5천원이 늘어난 17만 2천원으로, 이건 1년입니다. 1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 가스, 등유, 에너지원을 선택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혜택 받는 가구도 많아지고 금액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간공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을 6월 21일부터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6월 21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고, 1인 가구 30만원에서 7인 가구 145만원까지. 그러니까 한 가구 원수별로 다른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 그러면은 30만원. 그리고 내가 7명 살아. 그럼 145만원까지 제대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사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도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청 기간, 그
그리고 사용기간, 그리고 내 인원수별 금액 얼마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인별로 급여나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 1회로 한시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거나 교육이나 차상이나 한부모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걸 나누어서 놨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입소자도 드려요. 근데 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1인당 40만 원이고, 그리고 2인은 65만 원.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는 1인에 30만 원. 그리고 2인은 49만 원. 그리고 4인일 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100만 원. 그리고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는 75만 원. 그래서 아까 4인 가구일 때 최대 100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는 75만 원이라고 한 거고, 그리고 7인일 때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145만 원. 그리고 주거, 교육,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는 109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에 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나 차상위나 한부모를 하시는 분도 전부 다 별도 신청 없이 현금으로 받으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바꿔서 이제 선불용 카드 형태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 입소자분들은 여전히 현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 창원도 이제 저소득 긴급 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6월 27일부터 받거든요. 7월 29일까지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30만 원에서 14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구원 수별로 1회 안에서 차등 지급하고요. 그리고 7인이 넘었어. 그러면 7인하고 똑같이 지급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카드 사용 일자는 12월 31일까지고, 여기 보면 보장시설 수급자는 보조금 현금 형태로 교부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 주거나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 그리고 시설 입소자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신청 기간, 사용 기한, 그리고 선불용 카드 형태인지 현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시설 입소자 빼고는 전부 다 선불형 카드 형태로 나갈 거고요. 시설 입소자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또 있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하는 부분을 보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들 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저금리 학자금 대출 금리가 2020년 1학기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학기에 내가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에 빌렸어요. 그런데 2학기까지 똑같이 이렇게 저금리로 동결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승용차 구입했을 때 개별 소비세 30% 감면해 주는 거, 원래 5%인데 3.5%로 이렇게 30% 감면했잖아요. 그 6월 말까지였는데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해주겠다는 거고,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는 지금 그 휴대폰을 새로 구입을 하면 요금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제 중간요금제를 정부에서 도입을 해서 3분기부터 출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학기 학자금 저금리 동결로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5%를 원래는 3.5%로, 그러니까 30% 하면 3.5%잖아요. 그래서 개소세 한도 혜택 한도가 원래 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인데 이게 교육비 30만 원, 그다음에 부가세 13만 원까지 하면 최대 143만 원이에요. 그래서 2018년 7월부터 이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개소세가 5%에서 3.5% 줄은 30%가 적용되는 거는 12월 말까지다. 그래서 요거를 차를 구입하실 때 그 부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유 차량
유가 연동제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경유보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거 9월까지 연장하고요. 그리고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서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 1,100원을 넘으면은 절반을 지원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통신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출시해갖고 통신비를 인하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안심전환대출 도입해서 이거를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신용 점수가 하위 10% 이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할 최저신용자예요. 최저신용자가 10% 이하고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대출 지원을 신설해 가지고 15.9% 금리로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안하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해서, 그리고 연봉이 7천만 원 이하고 가구당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금리를 0.3% 인하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금리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연봉이 내가 7천 이하고 가구당 2억 5천 을 한다 하면은 금리를 0.3% 인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안심전환대출 발표 내용을 했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에게 시행을 저금리 소액대출 지원 규모를 1,000억까지 확대를 해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연봉 3,500만 원 이하 사회초년생을 나누어서 사회초년생은 4.5%, 대학생 미취업 청년은 4.0%,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층은 3.6%의 금리를 적용을 해서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학기 대출 금리도 1학기 수준하고 1.7%로 같이 동결해 주겠다는 거. 그리고 기존 학자금 전환 대출도 확대해서 2010년하고 12년도에 3.9에서 5.8% 수준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7월부터 2.9%의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해서 9만 5천 명이 연간 36억 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안심전환대출 도입과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해서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거고, 아까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저소득층에게 4인 가구 100만 원 하는 거 있죠. 그 긴급복지라든지 에너지 바우처 17만 2천 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생계비 부담 경감 대책의 큰 축 4가지거든요. 그래서 요 저소득 이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에너지 바우처는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나머지 요것도 알면은 이제 나중에 혜택 보시는 부분에 의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요 부분도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생계나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한부모인 분들 4인 가구일 때 최대 100만원, 75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그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 카드는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사용기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가구당 가구의 가구원 수별로 아까 금액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도 한번 확인하셔서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30만원에서 145만원까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찾으셔서 꼭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설에 입소한 분들도 관할 주민센터나 아니면 시설 입소 기간에 문의를 하셔서 현금으로 20만원 되시는 분들은 꼭 1인당 20만원씩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출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라든지 통신비 인하 부분, 그리고 교통에 관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교육비 절감하는 부분들도 챙기셔서 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꼭 혜택 받으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돈이나 그리고 가정 경제에 힘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제작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항상 담아서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홍보 알람 부탁드립니다.